안녕하세요. 교남연수입니다. 지난 영상 우리가 그 소품 만드는 거 하나 했어요. 근데 글씨를 이를 성자를 가지고 했죠. 집안에 걸어 놓으면, 집안이나 회사에 걸어 놓으면 좋은 소품, 작품은 글씨 작품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글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림에서도 우리 한국화 계열, 문인화 계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서양화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각자 취향에 맞게 다른데 아, 이제 서예 작품 그러면 일단 한자를 가지고 글씨를 가지고 하잖아요. 글자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예술성을 집어넣어서 작품을 하는데 아, 요즘은 또 한자를 많이 공부를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실제로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 많은 글자를 써서 물론 나는 알고 이렇게 또 나만 알고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조금 소품화해서 장식성도 갖고 어, 또 누구나 이렇게 조금 봐도 금세 설명도 되고 그런 작품을 지금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오늘 쓸 글씨는 복복자를 쓸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5가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서체별로 느낌과 그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글씨 안에서도 취향이 다 달라지겠죠. 어떤 서체를 좋아하나에 따라서 일단은 어, 문구 자체가 글자 하나 자체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갑골문 형태의 글자를 써보고 합니다. 아유 말이 꼬여요. 자꾸 하다 보면 자 이제 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글씨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품해서 그 장식성으로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복자인데 갑골문 형태, 이렇게 전서 쪽에 속하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이나 말 넓적다리 이런 데다가 넓은 뼈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긁어서 파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느낌 자체가 일반 붓으로 한 것보다는 다른데 우리는 소뼈를 사다가 거기다가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글씨로 이거를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좀 가늘게 써지는 게 좋아요. 보면은 느낌 자체가 다르니까. 예. 그리고 이 자형 자체가 장식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약간 간 듯한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썼을 때 굉장히 좀 장식성이 있는 글씨죠. 근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복복자랑 비슷한 형태를 집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반드시 낙관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내가 누가 썼다는 건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세시를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게 밑에 요만큼 중간 살짝 요 정도 걸쳐서 자기 호만 쓰셔도 돼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그 소품으로 간단하게 들어가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제 호를 써 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도장을 여기다 찍어도 되고 양쪽에 찍으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공간까지 다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글자가 아니더라도 이 자체에 의미가 있죠. 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왜 중국집, 그러니까 음식점, 중국 음식점 가면은 이 복자를 써놓고서 거꾸로 뒤집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형태에서 이걸 뒤집어서 걸어 놓는 경우 많이 보셨죠? 복이 아래로 다 쏟아져서 자기한테 이제 오는 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복자를 이렇게 장식성 있게 작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복복자를 써서 걸어 놓음으로써 그런 기원적인, 그러니까 작품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글씨 뭐 조형성 이런 거, 아름다움 이런 거에도 가치를 두겠지만은 글자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그런 의미의 글자를 써서 이렇게 장식을 해서, 그러니까 작품을 꾸며서 어, 걸어 놓으면은, 가정이나 회사에 걸어 놓으면은 복이 좀 더 많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복복자를 쓰는 의미가.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각골문으로 이제 전서 해석하는 걸 했고, 요건 예서를 가지고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거의 전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것도 써볼게요. 살짝 파임 하는 듯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일부러 막 비백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 자체로 멋이 나는 거다. 좀 방정하게 써놔야지 복이 안 도망가겠죠? 예, 그래서 앞에 전서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이걸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복이 나한테 다 쏟아지기를 바라는 의미다 그랬어요. 이제 글씨가 작품이 점점 작아질수록 화제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자기 이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호니까, 제 거니까 제 호를 쓸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씨 안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작품을 해서 표고를 해서 걸어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복자. 자, 우리가 이제 전서 썼고요. 그 다음에 예서도 썼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해서. 5채를 이제 하나씩 쓸 건데요. 어, 지금은 이 복복자를 일반적으로 음, 이 서체별로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내가 좋아하는 서체가 쭉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복복자도 해서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복도 이제 복복자를 쓰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좀 복이 있게 써야 되겠구나. 글씨가 좀 격이 있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써놓고, 자, 복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듬뿍 들어야지 복이 오겠죠.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해서체를 쓰게 되면은 옆에다 해서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서로 안 하고 그냥 행서로 쓰셔도 괜찮아요. 이게 정답이라 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 호를 쓰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호를 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글씨는 반듯하게 써서 쓰여진 글씨를 갖다가 걸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도장 찍고 완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해서체까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복복자를 써서 걸어 놓음으로써 그 바람을 좀 더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안에다가 어떠한 그 좋은 문구를 걸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회사 이런 데 걸어 놓을 수 있죠. 사운이 있고 또 가훈이 있고 이렇듯이 이런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좌우명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살면서 사실 뭐 복을 많이 받는 자체가 굉장히 좋죠. 예, 그것도 바람이 있어야지 복이 오지 그냥 있으면 안 올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천천히 쓰겠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글씨는 굉장히 방정하고 반듯하게 쓰여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막 기교를 부리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음,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계속 이름만 써왔죠. 똑같이 이름 쓰겠습니다. 이름만 쓰겠습니다. 이제 호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맥이 같게 해서 작품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작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연락하시면은 작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복복자 소품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서체별로 쭉 써왔고 전서, 예서, 해서, 행서까지 썼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초서를 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한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걸어놓고 나한테 좋은 에너지가 깃들여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초서는 조금 더 멋있어요. 부드럽고.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름까지 써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5체를 가지고 다 써봤습니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이제 액자를 꾸미고 도장을 찍어서 완성을 하면은 이제 소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자, 집안에도 걸어도 좋고 가정 이제 회사에도 걸어도 좋고 자, 복을 바라는 마음. 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놔요. 왜 글씨를 거꾸로 놨지? 의미는 복이 나한테 다 쏟아져 내려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그거를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자연에서 이 글자 자체에서 조형성도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작품을 꾸며 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더 좋은 문구를 가지고 소품 꾸미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